내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아주 무서운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언니와 여동생, 어머니와 함께 작은 맨션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홀로 지방 발령을 받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계셨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다다미 방에 저마다 베개를 쭉 늘어놓고 잠을 잤는데 그날은 어머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내가 어머니 대신 집안에 불을 끄게 되었습니다. 난 화장실과 거실에 불을 끄고 TV 코드를 뽑은 후 방으로 가서 어머니께 다 했다고 말씀드리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옆에 있던 동생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그때 평소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든 나는 잠이 쉬이 오지 않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용한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는 겁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두운 방 안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까와 같은 소리가 또다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에 있던 언니가 방금 이 소리 들었냐고 물어왔으니 나만 그 소리를 들었다거나 잘못 들은 건 아닌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거실 쪽에서 나는 것 같았고 방 안을 한 번 더 둘러봤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이 곤히 자고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금속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그것도 상당히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언니도 그 소리가 마음에 걸렸는지 거실에 한번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난 언니를 따라 침실을 지나 부엌 쪽으로 가서 거실을 살짝 엿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거실 중앙에 있는 테이블, 그곳은 우리가 사이좋게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식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 위에 누군가 등을 돌린 채로 앉아있는 겁니다. 호리호리한 체격에 허리까지 길게 자란 머리카락, 하얀 기모노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람은 여자로 보였습니다. 너무 놀라고 소름이 끼쳐서 언니 쪽을 슬쩍 쳐다봤는데 언니는 내 시선을 느끼지 못하고 그 여자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어두컴컴한 거실 중앙의 테이블 위에서 등을 곧게 편 채 정좌를 하고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이해서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숨소리라도 내면 당장이라도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겨우겨우 참아냈습니다. 여자는 그 자세 그대로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고 결국 난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침실로 뛰어들어가 어머니를 억지로 깨워서 함께 거실로 갔습니다. 불을 켜보니 언니가 테이블 옆에 서 있었고 깨끗이 정리된 테이블 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텅 빈 눈을 하고서 테이블 위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어머니의 물음에 언니는 테이블을 가리키며 이곳에 여자가 있었단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테이블 위를 한번 쓱 보시고는 빨리 자라며 우릴 데리고 침실로 가셨죠. 처음과 달리 언니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난 이불을 덮었으며 내가 잠시 침실에 다녀온 동안 언니 혼자서 그 여자를 쭉 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 뭘 본 건지 언니는 확실히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니는 나의 끈질긴 질문에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렸는데 그 말투가 몹시 차가웠습니다. 네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야. 그 후로 언니는 나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린 듯 했습니다. 늘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항상 밝게 대답해주곤 했던 언니는 날 완전히 무시해버렸고 특히 그때 그 일에 대해선 아예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내가 소리를 질렀을 때 여자가 언니 쪽으로 돌아봤고 그래서 언니가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던 거겠죠. 언니는
분명 상상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를 목격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것도 점점 잊혀져 갔고 어느새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나는 매일 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언니는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책상 앞에 앉아 책을 보고 있는데 문 쪽에서 어떤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단번에 기억해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난 여동생의 방과 이어진 벽을 치며 동생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이미 잠이 들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언제부턴가 어머니는 계속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건 오직 나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그 소리는 어두운 복도 저편에 거실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보니 거실 창가에 쳐진 커튼 사이로 창백한 빛이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간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언니와 함께 보았던 그 공포스러웠던 장면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여자는 그때와 같이 하얀 기모노 차림으로 등을 곧게 펴고 똑바로 앉아 등을 돌린 채 테이블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는 그 여자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고 그 모습에 난 또다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천천히 몸을 돌려 날 바라보았고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난 그대로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너도, 네 가족들도 이제 끝이야. 끝이야. 여자의 양쪽 눈에는 눈구멍만한 크기의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여자는 양손에 망치 같은 걸 쥐고서 날 보며 씩 웃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날이 밝아 있었고 난 내 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거실에서 잠이 든 나를 방으로 옮긴 거냐 물었지만 모두 꿈이라도 꿨냐며 웃기만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파왔지만 여자가 나를 비웃으며 마지막으로 내게 던진 말은 또렷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너도, 네 가족들도 이제 그날 저녁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이 어두컴컴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늘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만들고 계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문이 열려있는 집안에선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만사의 태평한 성격의 어머니가 가끔 그렇게 문을 열어두고서 가까운 곳에 쇼핑을 하러 가곤 했기에 난 투덜거리며 구두를 벗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온몸의 피가 단숨에 얼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본능이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며 온몸으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난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맨션 계단을 정신없이 뛰어내려갔습니다. 오직 어머니와 여동생만 생각하며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슈퍼에 도착한 나는 익숙한 모습의 슈퍼 안을 둘러보며 마음을 가라앉혔고 조금 전에 집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열려있던 현관문과 불 꺼진 텅 빈 집, 어머니를 불렀을 때의 묘한 적막감, 그리고 그 소리. 아니, 그게 아니야. 현관 안쪽으론 들어가지 않았으니 집안을 모두 둘러보진 못했어. 그렇다면 어머니가 방에서 주무시느라 내 목소리를 못 들으셨을지도 몰라. 어떻게든 확인을 해야 돼. 난 슈퍼 앞에 있는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고 떨리는 손으로 집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 온화한 어머니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너 어떻게 된 거야? 오늘은 너무 늦네? 무슨 일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또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집엔 거실에만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실에 있던 것은 어머니가 아닌 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통화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아주 침착한 말투로 마치 처음부터 계속 집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은 상당히 늦는다고 물어왔던 것입니다. 나와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정체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 누구야? 응? 누구냐니? 네 엄마잖아. 이 이야기가 제보된 후 8년의 시간이 지나갔고 안녕하세요. 예전에 쾅쾅이라는 이야기를 투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8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본가에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살고 있고 저는 다른 현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고 아버지는 여전히 홀로 전국을 떠돌며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 겨울 오랜만에 어머니께서 집에 오라며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 사건 때문에 집에는 거의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언니와 아버지가 돌아오는 시기가 겹쳤고 어머니는 이번만큼은 꼭 오라며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한창 졸업 논문 준비 중이었던 나는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8년 전 어머니와의 그 통화 때문에 난 어머니를 만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 없이 모두 건강했고 딱히 이상한 일도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전에 그 하얀 기모노 차림의 여자를 봤던 일이 모두 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너도, 네 가족들도 모두 끝이야. 아직도 귓가에 울리는 듯한 그 목소리도 언젠가는 완전히 잊을 수 있을 거라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건강해 보였고 저마다 나의 안부를 물어봐 줬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호텔 청소 아르바이트로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8년 전 그 사건 이후로 나를 냉대했던 언니는 오랜만에 만난 나에게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하단 말을 전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언니의 사과에 난 놀란 얼굴로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어색한 얼굴로 우리가 예전에 함께 썼던 방으로 나를 데려갔습니다. 있지. 내가 지금 사는 집에서 또 그 소리를 들었어. 그런 언니의 말에 얼음덩어리가 내 등줄기를 타고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의 말은 이랬습니다. 하루는 밤 9시쯤 언니의 자취방에 돌아와서 TV를 보고 있는데 욕실 쪽에서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언니는 곧장 근처에 사는 친구네 집으로 갔는데 그 집 욕실에서 또다시 그 순간 패닉 상태에 빠진 언니와 친구는 밖으로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를 냈지만 욕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잊고 싶었던 8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거실 테이블 위에 앉아 쾅쾅하는 금속음을 내며 뒤를 돌아봤던 그 여자. 아무 예고도 없이 들려왔던 그 소리는 한동안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종소리를 무서워하게 되었고 부엌에서 냄비나 후라이팬이 부딪히는 소리에도 질색을 하며 몸을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8년 전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얀 기모노 차림의 여자가 있을 때만 그 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에는 소리만이 들려왔고 장소도 거실이 아닌 욕실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히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너 엄마가 좀 이상하다는 거 막내한테 못 들었어? 그런 언니의 말에 많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방금 전에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맛있는 저녁을 먹었고 어머니도 여동생도 내가 알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언니는 어머니가 한밤중에 몰래 집을 나간다며 자세한 건 동생에게 물어보라 했습니다. 그날 밤 난 여동생 침대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여동생은 어머니가 늘 새벽 1시쯤 나가서 10분 후에 집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밤에 잠이 오질 않아 잠시 산책을 나가는 줄 알았다 합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폭설이 내리는 날에도 어머니는 항상 같은 시간에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 자신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동생이 몰래 어머니의 뒤를 밟았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신발을 신고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와 동생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본 후 최대한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가로등 아래에 서서 그 주변을 엄청나게 빠른 걸음으로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항상 상냥하고 밝았던 어머니의 얼굴은 한눈에 보아도 귀신 같아 보였습니다. 동생은 앞으로 10분 동안은 저러고 계실 거라며 그만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이한 모습을 직접 목격한 후에야 우리 가족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도 네 가족들도 모두 끝이야. 여동생보다 한 발 먼저 집에 돌아온 나는 불을 켜려고 거실 벽을 더듬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플라스틱 버튼의 감촉이 느껴지는 그 순간 그와 동시에 난 반사적으로 스위치를 눌렀고 갑자기 주변이 확 밝아지자 눈이 부셔서 거실 공간 전체가 묘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하얀 기모노를 입고 등을 돌린 채 테이블 위에 앉아있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이성적인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스위치를 눌러 불을 껐고 그러자 거실이 어둠에 잠기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동생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거실 테이블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그 여자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나무로 된 마루를 삐걱삐걱 밟으며 복도를 걸어오는 저 사람이 분명 여동생이 맞을 텐데 난 차마 그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날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것은 여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있는 테이블 쪽에서 또다시 금소금이 들려왔고 의식을 잃기 전에 난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잡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내가 언니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언니도 동생도 모두 내 어깨를 잡지 않았다고 딱 잘라 말했고 여동생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당한 적도 있었고 정신과 상담은 물론 절에서 불제까지 받아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직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만 생각하면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솟지만 그만큼 그 여자가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아버지께 모든 걸 털어놓고 이사라도 가고 싶습니다.